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도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책자 이천 교수가 쓰신 이 책자를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독소조항 지금 1조부터 지난번에 12조까지 했지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13조부터 더 구체적인 독소조항을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3조는 주민자치회의 재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제1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그 다음에 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별 회계 운영 등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3항은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회계감사는 외부감사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제13조는 주민자치회의 재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봅시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그 재정지원은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부금, 수익사업, 재난, 시설 보유 운영 및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1항을 볼까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 운영 등 지원해야 한다. 제3항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항입니다. 회계감사는 외부감사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준조세금지, 국회의 예산 결산 승인권 등 국가의 재정운영 원칙에 크게 위배될 것이라는 거죠. 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다. 주민자치회 설치를 요구하는 좌파 성향 단체들의 주장들을 통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은 지역의 주민세를 운영비로 지원하자는 정도였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회의 재정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1년 2월 7일자 보도 뉴스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뉴스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게 인터뷰하여 기사를 보도록 했는데, 이때 인터뷰를 진행한 임아무개 기획위원입니다. 그 기획위원은 타이틀이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 국민의 주비위원장, 타이틀이 무시무시합니다. 임아무개 기획위원은 다음과 같은 여론을 소개합니다. 부가가치는 주민들이 쓴 것이니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에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고, 국가균형발전 예산 175조의 30%를 전국 3,500개 읍면동에 할당하여 마을기금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주민자치 예산에 돌려주는 것이냐,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읍면동에 할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 중구의 경우 각 동을 동정부라고 하고 한 개 동당 100억 이상 예산을 배당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 100억,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볼 때 장차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하려는 배후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입니다. 국가지자체의 사업에 주민자치회 의견 반영.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자치단체의 계획과 시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 군 계획,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 그 외 법정계획 및 공모사업. 자, 평가를 볼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정책의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광역사업의 추진력, 통일성 상실이 우려된다. 지역의 좌파 성향의 활동가들이 주민들의 의견임을 근거로 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 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자치단체의 계획과 시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근거를 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는 다양하고 광범한 국가 자치단체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련 정책,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농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지역문화예술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계획, 기타 공모사업 등 광범한 정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해 모든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면 정책의 효율성, 신속성, 통일성에 엄청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주에 있는 미군 기지, 사드 배치한 미군 기지가 있으면은 주민자치에서 토론해가지고 추가 배치하지 마라, 아니면 철거하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의 해군 기지 잠수함 들어오게 하지 마라, 주민자치에서 결정하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골치 아프죠.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지방자치제도는 통일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런 것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핑계로 갈갈이 찢어져 나간다면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안보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8조 또 볼까요? 제1항 국가의 주민자치회 지원사항입니다. 제18조 1항은 국가의 주민자치회 지원사항 사항입니다. 자, 제18조 1항에는 1호, 2호, 3호, 4호 해서
무려 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5년마다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또 2호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정책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한다. 제3조는 지정 통계 제공하고, 제4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한다. 제5호는 주민자치정책 개발 시행 위한 전담 부서와 전문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구만요.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운영까지 하자고 합니다. 자, 제10조 볼까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출연한다. 어우, 자, 제5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은 국가가 주민자치회 지원사항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5년마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종합지원계획 수립,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정책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 2021년 균특회계 규모는 10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전담 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을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지원 사항입니다. 여기는 1호부터 해서 제11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5년마다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2호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고, 3호는 주민자치회로의 행정사무 위임 위탁 언급하고 있고, 제4호는 읍면동장 임명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립한다. 제5호는 이통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읍면동 민간협력기구와 주민자치회의 융합적 운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호는 읍면동 직접 예산 편성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읍면동 이항을 언급하고, 제7호는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의 구성을 언급하고, 제8호는 읍면동 행정사무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 또 제9호는 전담부서와 전문 지원기관 운영,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제11호는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출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지원사항을 세세히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즉 5년마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정책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지원 방안으로서는 제3호 주민자치회로서의 행정사무 위임 위탁, 제4호 읍면동장 임명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제6호 읍면동 직접 예산 편성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읍면동 이항, 제8호 읍면동 행정사무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권한, 재정지원, 자료 제공, 주민자치회 기여 법안에 대한 출자, 출연 등 온갖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장 임명 시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약하고
주민자치회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지자체의 권한이 차차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19조 볼까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제1항과 2항을 보면은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단체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제2항 해당 전문지원기관은 민간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 19조는 이제 그 전문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단체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해당 전문지원기관은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회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 지원기관을 정부나 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적인 민간기관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 이해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협력이 잘 되는 민간단체로 한다면 그 지역 내 좌파 성향의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조 볼까요? 20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겁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민자치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는 주민자치의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것을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사무국에도 전담 직원이 있으며 외부에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둘 것도 규정한 바 있다. 결국 주민자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등에 근무할 대규모 인력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규모의 좌파 성향의 주민자치 전문가와 좌파 성향 마을 활동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배치, 활용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규모의 좌파 성향의 주민자치 전문가와 좌파 성향 마을 활동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배치, 활동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제20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민자치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양성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배치하라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주민자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풀뿌리 민주주의 명분의 사회주의 성격의 지방분권이 정착되어 자유민주주의적 지방자치를 서서히 해체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는 정말 주청입니다. 제21조가 마지막입니다. 한번 볼까요? 총 이게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축이 4조까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제21조입니다.
국공유 재산 활용 특례 조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 무상으로 대여 사용케 할 수 있다. 제21조는 주민자치회의 국공유 재산 활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 무상으로 대여 사용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저가로 매각을 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매각 혹은 무상 대여하는 국공유 재산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토지 등 국공유 재산도 포함되지만 현재는 개인의 사유지이지만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토지 등 재산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2017년 9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나아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식 일당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이를 당대표가 주장한 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거 참 무시무시한 발언이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높은 토지 세율을 통해 사유지를 보유 의혹을 떨어뜨리도록 점차 국공유제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또는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사유지의 일부를 국공유지로 환수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초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헌법 개정안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의 공공성 등 명분을 내세워 각종 규제나 높은 과세 등으로 압박을 가해 토지 소유권 등 사유재산제를 제한, 박탈, 토지 국유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중국식으로 지금 토지 개혁이 중국식으로 중국 공산주의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안 128조 2항 토지 공개점입니다. 문제입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안 128조 2항입니다. 토지 공개점 게임이죠. 따라서 향후 사회주의적 성격의 토지 개혁을 단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국공유지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이렇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주민자치회에 매각, 무상 임대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경우 지방자치회는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토지 소유 주체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이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힐링센터, 공영주차장,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큰 재물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후 이렇게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분배할 경우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여 이 체제를 공고히 굳힐 수 있을 것이다. 머리 잘 쓰는 것이죠. 이렇게 전국의 읍면동을 마치 성미산 마을처럼 사회주의 공동마을로 만들어 가려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제3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기모 이 책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이러한 이천 박사의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 혹시 저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